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동시에 약간의 시험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 여정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동네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의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랑의 확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참된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웃은 혈연 관계나 민족적 유대감 또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이웃은 바로 나의 도움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이다. TV 화면을 가득 채우는 참혹한 전쟁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가르는 포탄 소리와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그리고 전쟁을 멈춰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참상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건물 더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미약한 신음소리,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러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의 세미나실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둥글게 앉은 도서관 회원들의 얼굴에는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살아온 배경도 각각 다른 이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 회원의 목소리가 조용한 세미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랑의 플리마켓이었습니다. 플리마켓 당일 도서관 앞마당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튀르키예에 희망을 전해요 라고 어린이다운 글씨로 쓰인 문구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판매 부스에는 그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슬 팔찌, 북마크, 키링 등 하나하나가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그 어떤 고급 상품보다도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팔찌 하나 팔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빵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어요. 한 중학생의 당당한 외침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침내 수익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도서관 대표의 손과 NGO 관계자의 손이 단단히 맞잡힌 그 순간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사랑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액수는 크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수십 명의 마음은 그 어떤 거액보다도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한국어 도서관 지원 프로젝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로 쓰인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화책부터 학습 서적,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분류하고 포장하는 회원들의 손길에는 특별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포장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희망을 보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각 책마다 들어가는 작은 편지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 화이팅!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만나요. 이와 같은 문구들이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미얀마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이제 보내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몇 달 후 미얀마에서 한글 도서관 개관식 사진과 함께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전 중이어서 직접 가볼 수는 없었지만 한국어로 서툴게 쓰인 감사합니다라는 글자들을 본 회원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사랑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까지 닿았는지 보셨습니까? 이들에게 이웃은 반경 1km 안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피조물, 즉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 교육이 열렸습니다. 그날도 환경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별 강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메모지에 열심히 받아 적으며 경청했습니다. 페트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려면 45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재활용되면 새로운 옷이나 가방, 심지어 다시 페트병으로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는 재활용 공정 과정이 상세히 보여졌습니다. 수거된 페트병들이 깨끗하게 세척되고 잘게 분쇄되어 플라스틱 칩으로 변하고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동네 거리에서는 특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 퀴즈 부스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정답을 맞힌 아이들에게는 직접 만든 에코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작은도서관 협회에서 특히 지구를 지키자는 거죠. 그 탄소 중립 관한 환경 운동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해마다 행사들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생활 밀착적이고 그리고 그런 동웅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행사가 일어나는 동에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해주고 계시고 그 활동이 그 환경 활동이 구체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의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작은 도서관 협회 이 환경 관련된 활동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라고 불리었던 것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돌보고 보존해야 할 책임을 맡은 관리자들입니다. 망가지고 상처 입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자원을 아끼는 것도 모두 우리의 이웃인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가장 중요한 이웃이 남았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도 소중하고 환경이라는 이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랑의 시작과 끝은 결국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강동구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눔 행사에 작은 도서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손을 돕습니다. 겨울 김치가 아닌 특별한 여름 김치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입맛을 잃기 쉬운 독거 어르신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 소박이와 열무 김치였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입맛도 없으시고 또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 외로울 수 있고 힘든 시기거든요. 여름 반찬으로는 열무김치만 한 게 없거든요. 뭐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밑반찬도 같이 해서 다 일일이 나눠드려요. 물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착한 손길은 늘 같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협회에서 더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독거 어르신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 행사로 더 커지길 바랍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순수합니다. 할머니들이 여름에는 입맛이 없으셔서 제대로 드시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를 담그며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김치를 만들어서 직접 갖다 드리자고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이웃이지만 바로 옆집 할머니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잖아요. 다음날 회원들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통에 담아 동네 곳곳에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문이 열리자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내가 하면은 이런 맛이 안 나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도 좋죠. 할머니와 회원들이 서로를 끌어안는 따뜻한 포옹 장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악기를 배웁니다. 기타, 드럼, 건반 등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수개월에 걸쳐 배우고 함께 합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을 밴드라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바쁜 학업과 생활 속에서 악기를 배우고 마을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유는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모금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합주를 진행하는 게 수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다 좋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을 재밌게 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아마추어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관객분들의 반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모금액도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열리는 이 희망 나눔 콘서트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모금이 이루어지고 그 소중한 모금액은 지역사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해 전까지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마을 주민들이 힘겨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할 때 작은 도서관은 탁구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탁구 동아리에서 탁구를 치며 지쳐있는 심신의 회복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탁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을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기회를 주자.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그 기술도 좀 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행복이고 보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심폐소생술 같은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유익한 강좌도 열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께 권유를 받았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수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교육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매년 주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고 가장 작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성도님들이 강좌로 삶에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고 동네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저희 동네가 이렇게 따뜻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이웃에게 진심 어린 손을 내밀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 육아와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부모들,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 일터에서 지친 직장인들, 이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이냐라는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도서관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펼쳐집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책가방을 맨 학생들, 퇴근 후 잠시 들르는 직장인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할머니까지. 이들 모두의 얼굴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닿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사랑이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사랑도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더욱 깊게, 더욱 넓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